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방식 과수 품목입니다. 이 전주에 이어서 이 전주에는 이제 과수 품목 포도, 복숭아, 자두 이 세 개 품목 중에서 우리가 착과수 과중조사는 했습니다. 근데 이 종합과수에서는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착과수하고 과중조사, 그 다음에 착과 피해조사 또는 낙과 피해조사할 때 표본으로 추출하는 표본 주수, 또 표본으로 추출하는 과실의 개수 또는 과실의 무게에 대한 것이 어떤 품목은 어디가 상한인가, 어디가 하한인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이 과중 조사를 하든 착과피 조사를 하든 간에 표본으로 추출하는 표본 주수는 3주 이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3주 이상은 선정을 해야 되고 그 3주에서 표본으로 추출하는 과실의 개수도 과중인 경우에는 품종별로 20개, 또 착과피에도 마찬가지로 품종별로 20개, 낙과피에도 마찬가지로 품종별로 20개고요. 또 농지당 만족해야 되는데 포도인 경우에는 농지당 30개, 복숭아 자두인 경우에는 농지당 60개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한 품종이 있고 내가 과중조사를 한다 그러면 표본주는 당연히 3주 이상이고 이때는 품종별로 20개인데 한 품종이니까 20개만 해도 되나라는 건데 농지당 만족을 못 시켰죠. 농지당 30개 이상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한 품종일 때는 30개 이상을 이렇게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포도가 이 과수원에 2품종이 있다라고 하고 수확 시기가 각각 다르다고 했을 때는 과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개당 무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확할 때까지 컸어야 된다고요. 크기가 커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안 크게 되고 작았을 때 이제 조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수확기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크기를 좀 확실하게 컸을 때 우리가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품종이면은 수확 시기가 다르면은 수확 시기마다 표본주를 3주, 즉 A 품종에서 표본주를 3주, B 품종에도 수확 시기 되면 B 품종의 표본주를 3주, 그리고 A 품종에서 표본과실 20개, B 품종에서 표본과실 20개 하면 총 40개잖아요. 그래서 농지당 30개 이상 만족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도 만약에 2품종이다. 복숭아 자두가 한 품종이 있을 때는 당연히 표본주 3주고 추출 과실은 20개가 아니라 60개입니다. 2품종이면 저희들이 실무상으로는 조사할 때 2품종일 때는 수확 시기가 다르면 표본주를 한 품종에서 표본주를 3주를 정하고 그리고 표본 과실을 이쪽에서 최소한 30개 이상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다음 품종 가서 30개 이상을 조사를 해야 6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조사하신 분이 다 잘 알고 계셔야 돼. 앞에만 공부하고 가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집은 복숭아가 2품종인데 앞에 사람은 뒤에 품종 조사할 사람을 생각해서 표본주를 3주에서 30개를 딱 따서 조사해 놨는데 뒤에 오신 분은 품종별로 20개, 20개만 딱 이렇게 해보면 뭐예요? 입력이 안 돼요. 왜? 농지당 만족 50개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뒤에 사람도 이것은 30개 이상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찜찜할 때는 혹시 앞에 사람이 20개 했을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40개 해도 되나요? 돼요. 감사합니다. 40개도 됩니다. 왜? 미니가 30개니까. 최소한 30개니까. 40개 하든 50개 하든지 그건 뭐 본인만 고생하지. 해놓으면 입력은 팍팍 잘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딱 완전히 개념 잡은 거예요. 대신 얘네들은 과중조사다 그러게 되면 지금 과중조사를 하는 품목은 잠깐 설명드리면 얘네들 중에서 지금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방식 과수 품목 기억하시죠? 포복, 참자매, 밤, 대추, 오미자, 유자에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살구하고 호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과중조사하는 품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과중조사하는 거예요. 과중조사하는 것은 포도, 복숭아, 자두, 그 다음에요. 참다래, 좋아요. 참다래, 또 밤, 그 다음에 또 밤 친구, 호두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확 개시전, 수확 직전까지 보험이 종기인 품목이 딱 하나 있죠. 그죠? 수확 때 되면 이제 그건 보험 처리 안 해줘. 그래서 수확 개시 후 수확인 조사를 안 하는 품목이 딱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유자. 걔도 과중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중조사하는 품목은 이게 만약에 출제자가 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품목을 다 써놓고 나서 자 1번 과징조사하는 품목, 2번 착과수 조사하는 품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징조사 했으니까 착과수 조사하는 품목 또 한번 알아도 되겠죠. 착과수는 뭐예요? 개수. 왜 그러냐면 이 집은 이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거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과수원에 총 달려있는 과실의 양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달려있는 과실. 착과가 나무에 붙어있는 과실이잖아요. 그래서 착과량. 나무에 있는 착과량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착과량은 과수원에 있는 총 착과수 더하기 개당 과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 그러면 착과수하고 과중을 조사하는 품목들이 뭐다? 셀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거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포도 이제 착과수 조사하는 품목 그대로 한번 내려볼까요? 포도. 맞나요? 복숭아, 자두, 참다래, 밤, 호두, 유자. 맞나요? 아니에요? 착과수 조사. 다 착과수 조사 하는 거예요. 참다래도 착과수 조사 하는 거예요. 그 면적에서 하는 거지. 걔도 착과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한 주의 면적에서 한다고요. 표본 면적을 정해가지고. 주별로. 왜냐하면 착과수, 참다래는 나무가 다 엉켜있기 때문에 그 일정 면적을 조사해가지고 조사하는 거. 착과수 조사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당 착과량, 착과수 조사는 안 하는 거 있어요. 안 하는 품목도 있죠. 그게 뭐예요? 개수를 세기가 너무 힘드는 품목들. 그건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 대추. 나무 하나에 18,645개씩 달려있어. 셀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못 세겠죠. 그래서 대추도 이 주당 착과량 조사할 때는 뭐냐. 그냥 그 한 주를 통째로 수확을 해가지고 표본주가 여기는 7주면 7주에 있는 정에서 그 나무를 전부 다 수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중량을 모두 재고 나누기 7로 하게 되면 평균 한 주당 얼마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착과수나 개당 과징 조사는 하지 않아요. 그냥 통째로 착과량을 조사해 버리는 거죠. 일방에. 그럼 대추. 그러면 매실도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착과수 개수 못하고 과징 조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실. 이게 뭐예요? 얘는 뭐다? 한 주당 그냥 수확을 해서 주당 착과량을 조사해 버리는 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 또 신규 또 하나 들어왔죠. 그렇죠. 살구. 얘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오미자 올해 이제 지금 재배 형태가 하나 늘어났다면서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아치형. 예, 아치형. 그 시험 문제 나오겠네. 이제 재배 형태 3개죠. 예. 그래서 오미자. 예. 그리고는 없네요. 얘는. 그쵸? 다 써버렸잖아요. 이제 우리 할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할 건데요. 이제 지금 페이지 21쪽 보게 되면 이제 착과 피해. 착과 피해 조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는 당연히 착과가 피해를 입을 그런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때만 조사합니다. 그래서 재해 있을 때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조사할 때는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어디 보시냐면 21쪽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착과 피해니까 착과수 조사예요. 착과수 조사. 거기 보면 이제 용어가 좀 헷갈리게는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봐보세요. 자, 착과 피해는 먼저 착과수를 확인하려면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다번입니다. 가나다.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위로의 착과 조사. 즉 수확하기 전에 우리가 보험 계약 정건에 대해서 우리가 착과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착과수와는 별개로 새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자연 낙과라든가 그 다음에 보상하는 제 예원인으로 과일이 떨어진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 말고 별개로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전 실시한 착과수 조사, 즉 이전 착과 피해 조사 시 실시한 착과수 조사를 포함해서 착과수와 착과 피해 조사 시점에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착과수 조사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 조사 값으로 대체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가 이제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수학, 이제 보통 직전에 우리가 보통 착과수 조사를 하잖아요. 이랬는데, 이때 이제 이런 경우 사례 1. 사례 1은 뭐냐면, 이때 착과폐 조사를 했어요. 이 우박이 와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가서 또 우박이 와서 이때 착과폐 조사를 했을 때, 이때도 착과폐 조사하면은 뭘 조사해요? 착과수를 조사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때 조사하려고 보니까 귀찮네. 뭐 귀찮은 건 아니지만 보니까 이 앞전하고 간격이 한 10일 간격이 됐더라.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고, 이때 달려있는 양이나 크게 변동이 없다면 굳이 이때 착과조사는 하지 않고 어느 착과조사를, 여기서 조사했던 착과수 있죠. 이전 조사값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때 조사를 착과수 조사하고 이때 이제 우박이 와서 착과폐를 조사를 하려고 갔더니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착과수 조사를 하려고 봤는데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지금 수학 직전 착과수 조사잖아요. 원래는 새로 착과수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이때 수학 직전에 착과수 조사는 별개로 새로 조사하라고 얘기했는데, 다만 이전 조사값, 그러면 얘도 들어가요. 이전 조사값은 얘도 들어갑니다. 수학 직전에. 그래서 이때는 어떤 걸 쓰냐? 여기치를 갖다가 착과수로 쓸 수 있어요. 크게 변동이 없다면. 그래서 이선 조사할 때 조사서에다가 체크를 이전 조사값 그대로 쓰겠습니다 라면 얘가 와버려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별개로 조사를 해라. 근데 별개로, 얘와 별개로 조사를 하라고 했지만 새로 이 조사를 해봤자 여기하고 크게 변동이 없다면 얘를 포함해서 이전 조사값을 쓰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전 조사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수학 직전에 착과수 조사값도 이전 조사값으로 쓸 수 있다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착과수 조사 하게 되면 이제 뭐예요? 착과수 하기는 똑같이 수학 직전에 착과수 조사하는 방법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번,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학이 완료되지 않는 품종별로 표본과실을 추출하는데, 이때 표본과실을 어떻게 추출하라고 했어요? 품종별로 추출합니다. 네. 이때 추출하는 표본과실은 품종별로 20개 이상을 추출하는데, 이 추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본주, 품종별로 표본주 몇 주 이상? 3주 이상입니다. 그래서 3주 이상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농지당 만족도, 추출 과실에 농지당 만족도 해야 되는데, 포도는 농지당 30개,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 문제 나오는데 잠깐 보시면 요거 저 1쪽 한번 봐보실래요? 1쪽 보면 1쪽에 있는 예제 2번만 그냥 봐보세요. 2번. 다음을 보고 각 과수원별 과중조사 횟수, 최소 표본 주수, 최소 추출 과실수를 산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단 모두 사고 접수 농지이며 품종별 수확 시기는 각각 다르다고 했네요. 자, 자두 농지입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이 집은 한 품종만 있네요. 한 품종만. 그때는 어째요? 자, 과중조사는 몇 번 해요? 한 번 한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표본주는 몇 주? 과실은 몇 개? 60개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당 만족해야 되겠죠? 만약에 자두가 두 품종이 있으면은 조사는 수확 시기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2번 해야 되겠죠? 표본주는 한 번 할 때마다 표본주는 3주, 두 번 했으니까 6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마다 얘는 품종을 20개씩 하면 40개밖에 안 되니까 60개를 만족 못 시키죠. 그래서 한 번에 30개 이상씩 조사하시면 60개 만족되는 거예요. 또 그 옆에 내품종자를 봐보세요. 자두가 내품종인데 수확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해야 돼요? 4번 조사를 해야 되고요. 표본주는 뭐예요? 한 번 할 때마다 품종별로 3개씩 12개. 그 다음에 추출 과실은 20개씩. 4번 하면 80개. 60개 농지당 만족시켰죠? 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출제자가 뭐 포도 품목이다. 포도 품목인데 이 집이 뭐 내품종이다. 내품종이었을 때, 그 다음에 한 품종이었을 때 각각 이 심플해지죠. 품종이었을 때 각각 최소 조사 횟수. 자, 몇 번입니까? 얘는 품종별로 수확기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수확기 다름 이렇게 했을 때 조사 횟수는 몇 번? 4번. 여기는 몇 번이에요? 한 번입니다. 그러면 얘를 과실을 표본 추출 과실을 지금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얘는 몇 배씩 추출 과실
20개씩. 그래서 네 품종이죠. 총 몇 개예요, 누계가? 4에서 80개. 됐죠? 이 집은 몇 개예요? 한 품종이니까. 추출가시 몇 개? 그렇죠. 30개죠. 왜냐하면 농지당 만족시켜야 되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주수. 얘네들을 추출을 어디서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표본주는 뭐예요? 한 번 할 때마다 몇 주씩? 3주씩 몇 회 했어요? 4번 했으니까 12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당연히 그냥 3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가 물어볼 때 최소로 물어봐요. 최소로 물어보니까 3주예요. 그죠? 최소 3주 이상. 최소 12주 이상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마번 봐보세요. 자,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별표 3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의 개수를 조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 3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짝 보실래요? 그래야 이제, 내가 문제를 풀어보실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 3은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10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상과실 50%형, 80%형, 100%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100%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과실은 피해가 끄는 경미형과실, 그 다음에 50%형 0.5, 80%형 0.8, 100%형 피해 인정을 100% 다 해준다.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 있는 내용도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내용도 숙지를 하시고, 특히 숙지 하시려면 그 밑에 있는 거 복숭아 하세요. 복숭아. 복숭아는 병충해를 보장해주는 품목, 종합과수에서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은 유일하게 복숭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넣을 수 있겠네요. 병충해 보장. 그럼 또 이게 또 싸움할 수 있으니까 또 써놓죠. 이렇게. 세균 구멍병이라고. 세균 구멍병이라는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을 그러고 이제 한다면 거기다 체크하세요라고 하면 뭐예요? 얘는 복숭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낙과 피해 있습니다. 이제 착과 피해니까 잠깐만 이제 착과 피해 해보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착과수를 조사하고요. 착과수를 조사했으니까 얘는 개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착과수 조사가 됐으면 이제 착과 피해 구성 조사가 된다고요. 착과 피해 구성 조사할 때는 이때는 이 과실을 추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성 조사를 언제 하냐면 피해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가능 시기에 한데 얘는 추출 과실을 몇 개 하냐면 품종별로 20개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당 포도 30개, 복숭아자두 60개 이상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표본주는 3주 이상입니다. 이렇게. 뭘로? 품종별로. 그러면 이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착과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산정하냐면 여기서 추출 과실을 이렇게 줄 거예요. 조건을. 뭐 쉽게 주면 좋긴 한데. 그래서 구분 이렇게 하고요. 자, 50%형 피해과, 80%형 피해과, 100%형 피해과, 정상과 이렇게 준다고요. 그런데 또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병충해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병충해가. 네, 이건 참고로만 보시고요. 자, 이 집이 지금 한 품종이었다. 그리고 포도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총 몇 개 이상 따야 된다고 해요? 30개 따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50%형짜리가 이제 10개. 그 다음에 80%형짜리는 뭐 80%인데 10개 할까요? 이렇게. 스카피가 10개 너무 많다. 0. 그 다음에 100%형짜리가 0개. 정상과실이 20개. 이렇게 되면 다 조금씩 넣어볼까요? 네. 2개. 하나. 그 다음에
7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출제 자격이 학교 30개 넘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넘은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넘은 거. 예. 괜히 또, 이거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랬을 때의 피해 구성은 어때요? 전체가 50%짜리가 있는데, 이거 지금, 왜냐하면 여기다 총 몇 개 피해 입었냐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는 이거 10개 피해 입었다 해도 이런 과실은 왜 절반만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개. 나 10개 피해 입었어. 그래도 그건 5개밖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 2개나 피해 입었어요. 그러면 그건 80% 입었으니까 1.6개 피해 입은 거야. 이렇게 산정해 주는 거고 플러스 1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100% 다 인정할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로? 30개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낙과피해입니다. 낙과피해는 착과수 조사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착과수 조사는 건 수학 직전에 착과수 조사 한 거 있잖아요. 수학 직전에. 보험 계약, 정권에, 계약농지 정권에 대해서 보험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조사하는 거. 때는 농지대에서 하고 보상하는 제 여부도 심사를 하는데 거기는 항상 체크할 부분이 농지 및 작물의 상태를 감안해서 보상하는 제 여부도 심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낙과피해는 원칙적으로 표본조사입니다. 낙과피해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낙과수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낙과수를 조사하는 방법은 표본조사로 한다고요.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조사해야 되냐면 나무조사를 해야 돼요. 나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과일이 떨어져 있는 나무들이 몇 개나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 대상 나무 수를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실제 결과 주수, 조사 주수,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해서 조사된 수를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 여기는 제가 지금 봤는데 여기다 품종별로 수령별로예요. 품종별, 수령별. 얘네들은 품종별로 몇 개가 떨어져 있는가, 그 품종에 해당되는 착과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 품종에 해당되는 과중이 얼마인지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품종별로 다 구분합니다. 이거 문제에 다 있으니까. 나무조사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착과수 표본주를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표본주를 산정합니다. 표본주가 몇 주가 되느냐 할 때는 첫째는 가수원 전체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품종별로 또 비례해서 산정합니다. 이렇게. 이건 다 하실 거고요. 품종 비례해서 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과수 조사합니다. 표본주 수간 내의 낙과수를 조사합니다. 근데 대신 이때 보면 떨어졌는데 여기는 지금 뭐 황도라는 품종인데 다른 거 경봉이 여기 밑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너가 아버지 어디냐 그러고 발로 저를 보내지 말고 그냥 너도 황도구나. 황도구나 생각하고 세달라는 얘기예요. 즉 다른 품종이어도 품종도 조사해달라.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보통 복숭아 같은 산 경사지에도 많이 심거든요. 그럼 굴러갔을 때 얘가 지금 황도로 이 지금 경봉이라는 품종이 굴러가면 황도도 다른 경봉으로 굴러갈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표본주를 황도라는 표본주를 정했으면 거기에 떨어진 낙과수는 그냥 모두 다 황도로 봐달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낙과수를 조사하고요. 또 전수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전수조사하는 경우 원칙은 표본입니다. 원칙은. 근데 전수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계약자가 과일을 한 군데 모아두는 경우에는 이제 전수조사를 많이 합니다. 보통 계약자 가보면 계약자분이 너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나 내일 아침에 낙과로 팔려고 이제 막 그 구루마에다 실어갖고 이제 입구에 내놓으신 분 계시고 또 어차피 그거 다 주워가지고 이 발효시켜서 또 이 비료로 쓰거든요. 비료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걷어놓으신 분도 계셔요. 그때는 이제 전수조사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품종하고 이제 섞어져 버렸을 거 아니에요. 섞어졌으니까 이때는 무조건 전체 낙과수를 조사해요. 전체 낙과수를 세고 그러고 나서 품종 구분을 합니다.
품종 구분을 해요. 근데 이 품종 구분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100개를 추출해요. 100개를 추출해서 이 100개를 갖고 품종별로 구분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전체 낙과수가 뭐 몇 개 할까요? 1000개 해볼까요? 1000개. 1000개가 떨어졌다더라. 근데 1000개를 다 세고 나서 이 중에서 100개를 무작위로 추출했어요. 이 집이 두 품종이에요. 지금 원장에 보니까. 근데 100개를 추출해갖고 보니까 A 품종하고 B 품종인데 A 품종이 뭐 몇 개나 될까요? 한 45개 할까요? 45개 정도 되고 B 품종이 한 55개가 정도 됐다더라. 라고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그때 A 품종의 낙과수는 몇 개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000개가 떨어졌어요. 100개로 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45개가 A 품종. 지금은 쉽죠. 암산 가능하죠. 시험 문제에서는 1000개로 주겠습니까? 암산하게끔. 1284개. 그리고 이제 계산기를 꼭 누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쉽다 생각하지 말고 꼭 계산기를 누르는 습관을 좀 들으시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45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품종 1000개이다 100개를 추출해서 보니까 비품종이 55개가 나와 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550개.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묻는 게 주당 주당 낙과수를 물어봐요. 얘는 주당 낙과수 나오죠. 얘는 주당 낙과수가 어떻게 이제 주당 표본주 할 때는 낙과수는 어떻게 해요? 표본주 수간 내에 낙과수 합계 그죠? 얘를 표본주 수로 나누면 한 주당 낙과수 나오죠 이렇게. 근데 얘는 주당 낙과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당 낙과수는 어떻게 하냐? 이제 얘 같은 A 품종의 낙과수 있죠. A 품종의 낙과수. 그럼 이게 뭐예요? 450개. 그래서 A 품종의 이때 당시에 조사 대상수를 해놨잖아요. 전수조사 대상수라는 게 뭐냐면 낙과수 조사할 때 전수조사 대상수라는 게 뭐냐면 과일이 달려있는 과실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 수입니다. 과일이 달려있는. 그래서 똑같이 나무 조사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이 집이 실제 결과지수가 이 집이 A 품종이 실제 결과지수가 200개, 고사가 10개, 그 다음에 미보상이 10주다. 그러면 지금 180개가 지금 과일이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한 주당 낙과수는 몇 개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개로? 180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주당 낙과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볼 때, 안 물어보면 바로 이 값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값이 주당 낙과수 곱하기 해당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수 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해당되는 건 낙과수 있죠. 550개. 그 다음에 이 550개는 비품종이잖아요. 그래서 비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비품종의 주당 낙과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낙과수 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낙과 피해가 얼마나 입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도 하더라. 그러면 낙과 피해 조사는 이거 보시면 돼요. 낙과 피해도. 낙과 피해도 얘는 똑같아요. 품종별로 20개. 그 다음에 농지당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입니다. 얘는 표본주는 없어요. 또 주당 낙과수, 낙과피해 조사님께는 표본주는 품종별로, 수령별로 3주 이상. 낙과수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낙과수 할 때는. 대신에 낙과할 때는 이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갔죠. 뭐예요? 낙과수를 전수조사할 때, 품종별로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한다고요. 100개 하나 들어있죠, 수치. 그래서 그 수치는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넣기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박스로도 품목별로 구분해 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가 지금까지가 이제 그 포도 복숭아 자두고요. 이 지금 나눠드린 이 문제를 풀게 되면 포도 복숭아 자두 문제 다 풀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볼게요.